그리고 전에 봤었을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사진이 소리 없는 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프레임 안에 사냥 본능? 맞아 네. 그거였어. 맞아요. 그 프레임 안에 가둔다라는 의미가 네, 있는 맞아요. 거니까. 이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극히 욕망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개구리나 다람쥐를 하면서도 사실 개구리 하면 딱 생각해 표본이잖아요. 사진이라는 것도 결국 박제를 하는 맞아요. 하나의 수단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뭐 다람쥐나 뭐 개구리나 이런 걸 생으로 박제해 놓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사실상에서 카메라를 찍는다는 것도 영어로 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총을 쏜다는 것도 똑같은 동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이 없는 사냥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고 그 카메라로 사실상 대상을 쏘는 거니까 박제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인화에서 등장하는 개구리나 다람쥐는 굉장히 소품 자체가 표본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사진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박제랑 소품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박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뭔가 동치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그게 하이라이트에서는 결국 그 프레임에 본인을 가뒀다는 거. 맞아요. 네. 본인이 근데 가뒀다라기보단 해방시켰다는 거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둔다라는 표현도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굉장히 소연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나르시스트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인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상 그 마음에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30도라는 작품을 보고 인화라는 작품을 같이 봤을 때 이 두 작품을 같이 왜 올렸을까라는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둘 다 사회에서 어떤 약간 마이너리티한 어떻게 보면 퀴어적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외로운 인물들인데 태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고 인정받으면서 본인을 어떤 찾아가는 위치에 있는 거고 소연은 어떤 그 세상과 괴리되어서 스스로 안에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서 결국엔 나밖에는 나를 이해해줄 존재가 없다라는 그 결과까지 도달해서 결국 그 마지막 엔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갇혀버린 거죠. 더 이상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그 샷 안에 내가 가둔 나 자신만 남는다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인화 좀 이전에는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갇히기를 선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굳이 사회에 나를 이해시키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한. 근데 그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해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해방됨과 동시에 그 소연이라는 인물은 다시 더 약간 본인 폐쇄적이게 세상과 멀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동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갇힌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카메라랑 더 연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또 마지막 연출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자기 얼굴을 여기 앞에다 가두는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느낌이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연출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올리고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면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객석을 향해서 조명을 쏘면서 찰칵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순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은 저희가 비치죠. 저희가 비쳐요. 객석에 있는 우리가 비쳐요. 프레임 안에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것 같아요. 의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그 진짜 활용 정점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걸 본 이유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그걸 보고 나면. 저는 또 조명 연출로 잠깐 돌아오면 조명 연출 중에 재미있었던 게 그 인화가 한번 멀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엄마랑 하면서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 조명이 정말 좋은 게 이게 무채색이다 보니까 조명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조명색으로 무대 장치들이 다 변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하얀 조명만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이 싹 무채색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색이 있던 무대가 무채색이 되면서 소연이 겪었던 일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때 정말 몰입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몰입감을 확 주는 장면?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조명을 제일 좋아해요. 약간 그 취조하는 취조실처럼 네, 맞아. 맞아요. 이게 밑에서 세게 조명을 깔아가지고 맞아요. 그림자 없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연출인 것 같아요. 난 인화 소리들도 좋아요. 효과음 같은 거. 찰칵찰칵 총소리 같이 한다던가. 되게 총소리 같은 찰칵하는 게 저는
극시작 전에 여름 소리, 이거 정말 매미 소리, 소리, 술벌레 소리. 바람 소리. 딱 그- 들어가면 나오고 축축해져. 있어. 마음이 네, 축축해져. 맞아. 근데 딱 그거 알죠? 원래 있었던 하우스 뮤직 깔다가 시작할 때는 매미 소리로. 엄청 맞아요, 터지잖아요. 맞아요, 소리만 맞아요, 남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 진짜. 맞아. 변하면 시작. 아 여름의 시작한다. 시작과 같이 약간 가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들어갈 때 약간 풀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착각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리 신기한 게 때문에 그런 그땐 그 약간 풀 냄새 같은 게 나고 그거 보고 30분 뒤에 30도 보러 들어오면 복숭아 냄새 같은 게 나와서 나요. 네, 진짜요? 근데 왜냐면 내 앰플이 젖변 때도 향수 뿌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마 거 향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여름에 근데 여름인데 쨍한 여름 아니고 그 음달진 여름의 네, 냄새가 새벽. 나는 거예요. 맞아. 뭔가 그래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미지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향이 정말 오래 남는다고 그죠. 하거든요. 근데 그 향이 1년 아니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나도 제가 1년을 거의 안 앉아봐서 저는 거의 항상 1년이라. 마지막에 그 소연이 누웠을 때 그거는 2열에 앉아도 가리거든요. 잘 안 보여요. 소연 얼굴이. 그거 진짜 잘 보여요. 네, 그거를 1열에서 보고 싶었어요. 1열에서 보고 싶은데 언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거기 앉으면 진짜 그 소연이 딱 그 얼굴 때 하는 거 진짜 잘 보이고 그리고 인화 목 졸릴 때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전 사실 이거는 약간 약간 그건데 아니 근데 그 장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딥한 토크를 하면 이제 그 장면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모두 돌려서 그 장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쪽이 아니라 진짜 네, TMI여가지고 제가 이거 좀 잘라주시는 게 1년 8번 여러모로 좋다. 1년 8번이 좋다. 네. 사실 진짜 이제 대단하다. 이제는 그 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나야 날 살아있게 해줘. 정말 많이 불미스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네. 그 씬 얘기 못 하고 있었잖아.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다른 일어났어요. 얘기만 열심히 네. 연출 얘기만 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대충 네.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알아서 사회적 체면을 위해 필터링 된 메시지 말해주세요. 금갑사 얘기 뭐는 먼저. 가네요. 금갑사 아까 나오니까 아, 작정에서 네.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이거 솔직히 읽으면서 인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 한 번 잠깐 저쪽에 붙이면 보여주세요. 네, 금갑사 여기 갔는데 와 금갑사 이게 그 소설이 그러니까 일본 고전 명작? 명작? 이게 예전 책이라 가지고 딱 배경도 1940년 그 배경이고 쓰인 것도 그쯤이고 이래가지고 그럼 타오름도 보셨어요? 58년이요. 금갑사를 원작으로 한 58년 타오름 안 보셨어요? 영화 안 봤어. 이치가와로는, 예.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딱 그 금각사 얘기 나오는 씬이 파란 타일에 녹색 벽지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공간이 도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네. 초록색 보면은 그 캐비넷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안쪽이 초록색 벽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연의 약간 내면 세계.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에 인화가 들어와서 말을 거는 거죠. 사실 인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인화가 있는 곳이죠. 이나의 기거하는 장소를 정말 왜냐면 이나의 방이라고 했으니까 네. 실제로 예. 아 맞아요. 그냥 다음에 그러네요. 오시면 보여드린다 하는 거. 아. 이게 소연이 외면하던 인화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느낌. 네. 그러니까 내 세계인 거죠. 소연의 네. 세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씬이랑 연결이 되는 게 이렇게 와서 또 도망칠 거냐 네. 맞아. 너또 내 방 그러니까 너의 방에 왔으면서 너 또 도망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기는 이나의 방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소연의 내면 세계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 장면에 그 여름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뭐 과학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랑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인화가 또 도망치려는 거야. 몇 번이고 여기까지 왔다가 마지막 넘지 못하고 넘지 못했잖아. 떠나버렸잖아. 이게 매번 거기까지 갔다가 못 넘고 돌아오고 기억을 잃고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 그래서 사실 요거 하면서 저도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인하고 어디서부터 소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것도 그렇긴 해.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신- 그러니까 그
배우님들이 어디서부터 섞이는지에 대해서는 그 관객분들의 그걸로 남겨두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게 섞이는 섞이는 느낌이 나는지 궁금해서. 저는 딱 그 금각사 나오는 얘기. 금각사 저는 제 모든 것이 너무 대답해 버렸습니다 하는 그 씬부터 딱 이제 소리 섞이기 시작한다고 생겼어요. 네. 딱 그 씬 다음이 금각사. 네, 그 씬 네. 바로 등각사 씬이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딱 이나를 그때 비춰봤을 때 이제 이나가 소연이 이제 이나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섞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 씬 딱 그 전 씬까지는 실존하는 학생한테 본인의 과거를 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인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인하라는 존재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하로 구현되는 모든 건 다 소연의 과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달라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인하고 어디서부터 소연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하는 약간 그 처음 등장하는 그 씬부터 그냥 아지랑이 같았던 거예요. 여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 같았던 거고 마지막이 돼서 그래서 소연이 여름 한나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인하였던 게 결국 소연인 거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났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투영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입학식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굉장히 닮은 어떤 아이를 마주해서 그걸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둘이 이제 동일인이다라는 것도 이제 5번님이 그냥 이제 같이 첫 공 보고서 나오면서 말해줘가지고 그랬어? 근데 그거 자첫 팔고 나서 모르시는 분 많아요. 저는 마지막 제사를 그래. 제 손으로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를 못 들으면 맞아요. 그거를 아예 들었는데 몰라요. 그리고 그걸 그거는 들었는데 다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왜 네. 자기 손으로 찍은 게 남아있지? 하고 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자아도 못 들으시는 맞아. 것 같고 네, 네. 되게 사실 가사들 뜯어보면은 다 동일인이라는 게 맞아요, 엄청 맞아요. 숨어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 막 뭐 나의 기억 그러니까 너의 기록을 보고 있는데 나의 기억이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친구들도 몇 명 데려와서 보여줬었는데 다들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맞아.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 해서 둘이 동일인이다. 이 뭐지 한쪽이 다른 한쪽이 만들어낸 어떤 그 내면의 자아 같은 거다 했을 때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그렇구나. 나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정말 네임풀이 약간 대중을 겨냥해서 상냥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줬구나 저도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왜냐면은 아. 그 인화라는 극이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뮤지컬 문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극을 많이 접했거나 아니면 좀 영화 문법이랑 좀 예, 예, 비슷해요. 아예 영화랑 네, 비슷하고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런 류의 어떤 예술성 혹은 신미성을 다룬 소설이나 그런 걸 많이 접해봤으면 이러겠구나가 바로바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좀 더 대중매체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 그래서 생각은 저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타쿠인 거야. 그런 것 같긴 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딥한 오타쿠인 거예요. 피사체를 수동적으로 다루고 그걸 다시 프레임에 어떤 욕구를 담아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게 결국엔 포르노적이다. 포르노 문법이죠. 그렇죠. 완전한 포르노 문법이다. 은유라고 이게 정말 인화와 소연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메시지와 둘이 동성이 아니었으면 이건 못 올렸을 거예요. 절대 못 올리죠. 그러니까 삼식도도 그렇고 인하도 그렇고 결국 욕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욕망이 억눌러졌을 그 욕망이 억눌러진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서울숲이라는 공간이랑 안 어울리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더 서울숲에서 올라왔을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역설적인. 역설적으로요 오히려. 그 정상성의 신부에 갇혀 있는 어떤 모든 인간들이 하나씩 품고 있을 만한 어떤 욕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면을 많이 보는 것도 사실 소연이 서술자의 입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씬도 소연이 앞에 보면서 얘기하잖아. 맞아. 둘 다 앞에 보고. 그 이를테면 그거 방금 움직이지 않았니? 그것도 앞에 보면서. 아 맞아. 맞아. 딱 이제 그 장면 딱 인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사진 찍고 있었는데 하는 그 대화 전체가 둘 다 앞을 보고 있잖아. 아 맞아요.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그 다음 그 대사. 근데 그게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 연출적인 의도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두 사람이 어떤 동일 인물인 걸 상징한다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을지 지금 얘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서로를 들어서. 보러보지 않는데 근데 서로는 왜냐면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는 다 인지한다는 거니까. 인지한다는 건데 같은 인물이면 둘도 정면을 봐도 아무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장면이 딱 시작될 때 소연이 들어오면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딱 맞아요. 그냥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야에 들어갔다 이러지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이래갖고 이거 단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는 몇 번 그래도 3-4번 이상 봤으니까 이제는 익숙한 이건데 딱 자처 타고서 또 자철러들이 항상 하는 후기가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어렵다. 뭐 점철되었습니다. 그 무슨 그 초반에 그 물고기 얘기하면서도 열화현상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단어 사용이. 이게 너무 그 문어적이다. 맞아, 그 문어적이다라는 표현이 진짜 팽간 많네요. 이런 거. 그게 일부러 조금 의도했다는 좀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게 약간 뭐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하지 못하다. 문학적인 기법인 것 문학적인 같아요. 기법으로 네. 일부러 단어를 어렵게 사용을 해서 근데 그 단어를 어렵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 인화가 좀 어렵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논문을 들어보면 아름다움을 유영하고 있는 거주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보통 인화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인화한테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고 낯설게 하기 위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거를 좀 더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건데 인화에서 그거 확실하게 사용됐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소연이 맨날 그 약간 사람들이 저를 막 뭐라고 했더라? 괴물처럼 네, 보고 그럴 있었습니다. 때 맨날 관객 보면서 할 때 그때도 맞아요. 그때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소연이라는 캐릭터가 이 인물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화라는 극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4입은 너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대 프레임을 뭐라고 불렀는데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뭔지 알아? 이 사각형틀. 네네 그 사각형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카메라 렌즈이고 우리가 감독의 입장인 거고 그 소연이라는 인물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카메라 렌즈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끔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었던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 감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식의 연출을 많이 쓰거든요. 인물의 얼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대상을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밖에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의 얘기를 듣고 있긴 한데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인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사해병 너머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이 연출님이 카메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캐비넷을 이제 마지막에 인화가 다 열잖아요. 이것만 이겨내면 된다고 항상 여기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잖아 하면서 캐비넷을 다 여는데 그래서 그 캐비넷들이 다 이제 그 소현이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안 열리더라고요. 그 처음에 물 꺼내줬던 거. 컵 꺼내주는 네. 그 경기. 왜 안 열렸을까요? 그 물을 건넨다는 행위 자체가 인화가 그거를 4학년 인화로 표방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소연이의 과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물 건네주는 행위 자체가 약간 소연이한테는 사회적인 어떤 행동 아니었었을까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물 꺼내줬던 그건 약간 소연이가 감추고 있었던 그냥 그 끌어내는 사회성 사회성 끌어내기 위한? 근데 사실 저도 이 그 물 꺼내주는 부분이 굉장히 그 분명 의도가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겠다 싶었던 씬이었거든요. 이를테면 물을 건네주는 행위가 2번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랑 얼음물을 송조 선생님한테 물 건너주는 장면. 그리고 금각사신 때 이제 거기서 소연이한테 컵을 물 건너주는 꺼내주는데 장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물 마실 타임이 없으니까 물 마실 타임이 없을 때 그렇게 물 꺼내와서 주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빈 자주 컵이 하니까 빈 맞아요. 컵이 빈 안 컵이에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 심지어
그 옆에서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 서랍을 열어서 초록색 맞아요. 서랍을 열어서 꺼내고 분명히 이거 물 주고 물 마시고 심지어 다 마시는 행위까지 하는데 분명 의도가 있다.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상태예요. 보면은 소윤이가 사회적인 자아를 완전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완전 고립되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이함 때문에 엄마를 잃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인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미적인 것들,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봉인해 놓은 상태에서 그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약간 소윤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히키코모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교류하고 싶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캐비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캐비넷이 다 열린다는 걸 묘사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소윤의 욕망이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거기 감춰졌던 것도 하나의 소윤의 욕망이지 않을까.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사회의 일원이고 싶은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태어나서 완전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완전 고립돼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그 완전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교류를 하고 연결돼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다른 것들? 변태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억누르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봉인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캐비넷 여는 그 씬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 이제 열리면서 그게 소연의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동물 박제한 것들이 이제 내장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니까 뼈 드러난 다람쥐랑 그 속이 드러난 알이랑 배를 보이는 내장을 꺼내진 개구리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름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결국 그 소연이 욕망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소연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네, 카타르시스도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해방감이 게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소품 얘기를 하나 안 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떤 그림. 맞아. 그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림은 아예 대사로 묘사를 해버리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그림의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의 상반신, 고양이의 상반신. 샴쌍둥이처럼 샴쌍둥이처럼. 붙어서 수술을 받고 있는 모습. 네. 흔히 얘기해서 키메라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전부 다 굉장히 이질적인 이질적인 모습들인데 그게 어떤 거였을까? 이건 확실히 조금 저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사가. 그러고 나서 인화가 그 변기물 든 그거 먹고 그 쓰러진 소연한테 주옥쌤 보고 가서 그림을 보고 그 주옥쌤을 보고 이러면서 똑같다는 그거를 행동을 하거든요. 영미 배우님은 대신 배에 귀를 갖다 대요. 맞아. 그건 저는 이게 너무 변태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왜 귀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배, 배에 아기가 있다고 배, 하잖아요. 배, 그러니까 배에 이제 그 주옥쌤 배에다가 자기 귀를 갖다 대고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안 하시는 근데 그거를 그 왜 앞에서 닭이 죽었을 때 닭 배에다가도 한번 귀 갖다 대보고 맞아요. 열어서 알을 꺼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주옥쌤 배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건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게 닭이랑 아기리 인화랑 소연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사실 저는 거기서 닭이랑 알이 그 주옥쌤과 주옥쌤의 태아 왜냐면은 거기 저희 라방 할 때도 네버엔딩 플레이에서 라방 한번 했을 때도 그 아래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노골적인 양수 모티브잖아요. 바다를 유영한다는 표현 자체도 그죠, 양수 생각이 네. 나고. 그러면은 닭이랑 알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그 주옥쌤과 주옥쌤의 태아를 묘사를 하는 거고 덧붙여서 이제 영미 배우님의 그런
디테일이 배에다가 귀를 갖다 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모티브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 눈 감은 그림과 그거를 약간 죽어있는 약간 그 인하와 4학년 인하가 자신의 욕망을 진짜로 알아채는 계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보면서 같네? 근데 둘 다 아름답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찬민 배우님이랑 영미 배우님 그 총차서로 자처를 했잖아요. 거기서 구급차 불러줘 하는데 완전 행복한 표정으로 선생님 제가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소름이 진짜 아 저도 그때 와 미친 건가? 막 그 사회화되지 않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고? 근데 선생님한테 호의를 갖고 있어.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갖고 있는데 사회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의 내 이름을 부르니까 좋은 거야.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영미 배우님이 유독 더 진짜 신나서 진짜 폴짝폴짝 뛰면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더 너무 행복해 보여. 맞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근데 옆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막 그리고 찬민 배우님은 완전 배 부여잡고 막 이렇게 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불러줘 구급차 좀 불러줘 이러는데 거기서 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고 그 찬민 배우님은 그 쓰러지고 나서도 되게 발작 비슷한 걸 조금 더 맞아, 하시거든요. 맞아요, 배우님에 맞아요. 비해서 그게 정말로 닭 같아서 정말 막 사람 움직이는 그 닭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씬 보면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반부의 메시지와 후반부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나가. 전반부의 메시지는 분명 예술과 윤리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하고서 후반에 싹 사라지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 예술과 윤리 이야기를 할 때 딱 생각난 게 그 예전에 그 사진첩으로 잡혀간 사진작가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솜털을 촬영하겠다고. 네. 그 사건이 너무 생각났어요. 사실 이나 처음 보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사실 옛날부터 문학에선 많이 다뤘던 그죠, 주제이기도 해요. 뭐 맞아요. 살인과 예술을 그런 위해서 거는 방화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논의를 하고 싶어서 솔직히 이 작가가 이런 메시지를 넣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예술과 윤리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솔직히 예술이 필수 불가적이라 하지만 약간 그런 영역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주제인데 그래서 더 이거 아직 정의가 안 돼 있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던진 것 같기도 해요. 살아있게 해줘서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죠? 기억이 애매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는데 그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그죠. 들고 오는 맞아요. 부모님,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죽은 거에 그거에 대한 너무나도 다 그 노골적인 은유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조금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씬이기도 하지 않나. 근데 그것을 굉장히 변태적인 느낌으로 그런 부모님 사실상 죽어있는 사람 얼굴을 담는다는 건 어느 정도 부모님,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직접 본인이 담았다. 이건 너무나도 변태적인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어떤 욕구를 통해서 극복했다? 사실 트라우마 극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승화라고 하는 네, 승화라기에 다소 사회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죠 네. 그죠. 하고 싶다는 상상을 결국 하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저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다음에 이제 내 모습을 찾아갈 시간 속에 기차에 서서 시린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도망가라고 나를 흔드는 기차, 빛과 그림자의 열차바퀴 폭주 안에 알 수 없는 위로,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위로 무수히 많았던 우연들이 쌓여 나의 목을 조르고 죽음의 문턱에서 너의 숨을 부여받아 버린다. 뭐 이런 나의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목을 조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가사 자체가 그냥 트라우마 극복이래요. 그러니까요. 사실 궁금한 게 엄마가 목 매달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씬에서는 소연이가 거기서 책상에 앉아서 엄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엔 그거 그렸을 거야. 나 사진 찍었어. 나는 사진이 없었으면 그렸을 거고 사진이 있었으면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걸 그대로 마지막 장면에서 재현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마 엄마 할 때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회화가 조금 됐으니까 엄마라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거지.
맞아. 나중에 이제 떠올릴 때는 그러는데 그때 실제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아니었을 그러지 않았을 거지.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대사마저도 이런 내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니? 라고 맞아요. 대사. 엄마가 아직도 지금 엄마가 맞아, 맞아. 아름답니였나? 엄마가 지금도 네, 아름답니. 지금도 아름답니. 그 지금도 아름답니가 기존의 엄마를 아름다워했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 장면 그 혜주 배우님이랑 영미 배우님이 약간 톤이 다른 것도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둘이 톤이 약간 달라.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이랑 엄마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도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했는데 너는 이런 것만 찍었니? 너는 맞아요.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맞아요.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을 가는 게 맞아. 약간 영미 하고, 배우님 이런 네. 말 두고. 그때 되게 느껴졌어요. 그걸 연기. 혜주 배우님이 연기하는 엄마는 뭔가 정상적으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엄마가 돌아가셨던 것도 뭔가 약간 좀 고립되고 그렇기 때문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못 견디고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영미 배우님이 연기하는 엄마는 약간 좀 약간 방임하고 학대했을 방임하고 것 같고. 그랬을 것 같고 약간 술 마시고 그랬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톤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느낌이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처음으로 전 당연히 엄마가 그 소연을 방임하고 학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영미 배우님만 봤으니까 그래서 혜주 배우님 해석을 이게 해석으로 달리는 그러니까 디테일로 갈리는 건데 처음 그런 봤어요. 것 같아요. 지금. 혜주 배우님은 인화일 때도 그렇고 선생님일 때도 그렇고 엄마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다정해요. 톤이. 맞아.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정하고 그래요? 저 지금 문화 생각을 하는데 저 지금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다고? 이상한데 약간 이 사람이라면 소연을 내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계속 오게끔 그렇게 연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정하니까 더 상처인 거야.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영미 배우님은 완전히 압박하는 느낌이 맞아요. 지금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취조하는 장면인 네, 것 맞아요. 같잖아요. 그 장면에.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혜주 배우님은 이 설득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선생님은 강했었거든요. 소연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약간 이런 톤으로 느낌. 갈리는 거였구나. 바다도 가고 디렉이 아니라. 산도 가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하는 게 맞아. 맞아. 이제 각자 지금 본진을 잡아먹고 한 번씩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메이크업 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고인을 연습을 할 때 돌아가신 고인을 연습을 할 때 그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립스틱을 발라주는 장면이 그런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고인을 염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화장의 의미도 있지 않나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것도 느꼈어요. 네. 또 정말 섬뜩하긴 하다. 그런 음, 면에서. 그러네요. 소연이 죽어있던 죽어가는 사람이다. 네, 죽어가는 죽어있던 사람이 사람이. 맞으니까 그런 사람을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살아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저는 그 어떤 소연이 계속 자기 이후를 뱉는 대사 중에 하나가 무기력함, 수치심, 배덕감이라고 하잖아요. 관음증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고 끌고 왔다는 거로는 어떤 보면 거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예, 그 포르노그래피적 문법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관음의 시선을 상당히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인화의 나를 발발 살아있게 해줘 씨는 당연하게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가면 그게 의도였을 것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관음적인 대상이 되고 싶던 그런 욕망이 어떤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껴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떤 노골적인 메시지처럼 보여서 그게 좋아요. 결론이 되게 좋았어요. 변태자식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인어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여배우로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게 다 둘다. 예, 맞아요. 그 사진 찍힌 때 하영 배우님이랑 천민 배우님이랑 되게 그 텀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 끌고 가는 기가. 하영 배우님은 이러고 막 이런 다음에 눈물까지 흘리실 때가 있을 정도로 되게 길게 끌고 가시는데 천민 배우님은 거의 바로 뻘떡 일어나셔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셔서 그 엔딩이 되게 두 분이 달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촬영 가능 회차가 있잖아요. 촬영 가능 장면이 있고
그 촬영 가능 장면에서 그 관객들의 셔터 소리로 완성되는 극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지침. 하나가 보도지침, 하나가 인화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 귀기의 찰칵찰칵 소리랑 네. 그 객석에서 들리는 찰칵찰칵 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맞아요. 그게 약간 코콜로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 장면 정말. 아, 소리랑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어떤 넘버를 그 스페셜 커튼콜을 하든 간에 아무튼 그 네. 객석에서 나오는 그 찰칵찰칵 소리, 지금 이 카메라로 온갖 것을 담고 있는 인화를 담고 있는 관객들로 인해서 이 극이 완성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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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촬영에 한 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아. 약간 이런 의미에서.